이제 선거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텐데 그 지역구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약간 동향 보도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김민석 총리와 관련해서 보도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의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예요. 네. 실제 그럴 것 같고요. 네. 예,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던 내용이긴 그렇죠. 한데 이제 오늘 경향신문이 김민석 총리와 가까운 여권 인사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누구지? 조금 더 내용이 이제 구체화되고 있죠. 강득구 의원인가? 많이 이제 예상되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익명으로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서 지방선거 후에 사의 표명한다. 하지만 이제 후임자 청문회 끝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절차를 다 마치고 사퇴한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 준비에 나설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네. 또 그러면은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를 하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네. 그 이제 가까운 여권 인사라는 분이 국정 운영에서 대통령과 총리와 여당 대표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총리로서 이미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네. 또 여당 대표로서도 잘 맞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최근에 김민석 총리가 이 여당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서 회동을 하고 식사를 한 것. 네. 그리고 또 내일은 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국무위원들과 만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사실상 이제 고별 파티 아니냐, 고별 회동 아니냐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총리실에서는 이미 3주 전에 잡아놓은 약속이기 때문에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네. 언론에서는 이제 고별 회동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마평이 이제 후임 총리 하마평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누가 나와요? 강훈식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정혜 민주당 정책위 의장, 김용범 정책실장, 뭐 이거 다 이제 여권 인사들이긴 한데, 네. 심지어는 오늘 경향신문 보도는 홍준표 전 시장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워낙 군침을 계속 흘리고 계시니까 그냥 넣어주신 거 아닐까. 아, 그리고 인기가 좋으세요. 네, 아무래도 홍준표 전 시장은 조금 가능성이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후임으로 거론이 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자천, 있고요. 파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아무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각 개편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예. 왜냐하면 선거 때문에 지금 참모들 중에 공석이 생긴 부분도 있죠. 이번에 선거에 나가시면서 그리고 또 장관은 없지 않나요? 장관은 없죠. 예. 청와대 참모. 예. 예, 그리고 검찰 개혁 과정에서 좀 삐걱대는 소리가 났었던 봉욱 민정수석 포함해서 3-4명의 수석 비서관급 인사 교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장관은 좀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장관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뭐 정권 어느 정권이건 상관없이. 근데 이제 뭐 미국하고 좀 동급 비교는 그렇습니다만 미국은 국무장관 시키면 그냥 4년 내내 국무장관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좀 모르겠어요. 예, 장관 부분은. 근데 아무튼 홍준표까지도 지금 이 기사에는 실렸다 이건데 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좀 낮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김민석 총리가 전당대회 출마하는 배경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이고 무슨 말인지 알겠고. 근데 뭐 정치인이 꿈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니까 당연히 당권을 거머쥐고 총선을 치르고 대권 도전하려는 거죠, 뭐. 아, 그렇죠. 예, 네. 뭐 김민석 총리가 그 대권의 꿈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거 자체가 뭐 자체로 비난받을 일은 아니고. 아,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은 지지하면 되는 거고, 동의 못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 지지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러면 또 경쟁이 생길 텐데 경쟁이 아니라 전쟁이 내전이죠, 내전. 예. 그거 같네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또 누가 언급되죠? 뭐 당대표 뭐 지금은 출마 그 정도 선 그 정도 선에서 언급되나요? 거의 3명 언급이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86대전이네요. 그러게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그 86세대 민주당 정치인들이 지난 20년 동안의 민주당의 어떤 주류인데 그들의 어떤 이번 차기 당권 그리고 총선 대권까지의 그 여정 속에서 민주당과 범진보 진영의 어떤 86 간의 그 어떤 진검승부다. 예, 전 지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예, 좋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 진검승부가 저는 한 번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86이 워낙에 지금 주도권이 막강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세대 교체 필요성 언급하잖아요. 예를 들면 70년대생, 80년대생이 민주당 내에서 더 많은 어떤 주목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네. 예, 맞는 말이고 세대 교체 필요하죠. 필요한데 그것과 별개로 그런 당위성과 별개로 그 진검승부는 피할 도리가 없다.
민주당에서. 아,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보죠, 뭐. 예. 근데 그 주말 사이에 그 좋아요 논란, 네. 김민석 총리의, 그거는 좀, 김민석 총리도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의 원색적인 비난글에 김민석 총리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제 논란이 되자 취소했다라고 오늘 또 동아일보가 썼던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실제 좋아요를 누르고 논란이 되니까 취소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아직까지는 현직 총리고 지금 출마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출마를 했다 해도 어떤 원색적인 비난글에 굳이 뭐 그런 좋아요나 뭐 싫어요나 이런 반응들을 SNS에서 보일 필요가 있겠는가. 본인을 위해서도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진검승부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 승부의 목적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사실 내란청산 사회대 개혁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언제고 사실 힘을 모아야 되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진검으로 싸우다가 서로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이러고 나면 어떻게 이거를 개혁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적절한 비유 같네요. 네. 예. 그냥 목검 들고 싸우시면 좋겠어요. 진검 말고. 싸우시더라도. 네. 예. 목검승부. 참 이게 선거 끝나자마자 또 이제 전당대회 국면으로 펼쳐지면 저희 채널도 참 뜨거워질 것 같고 그렇죠? 네.